이달의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세종실록 28년 9월? 왜 9월이라 적혀있는 걸까요? 훈민정음이 이루어진 날, 즉 한글날 10월 9일 아닌가요? 오늘은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날의 발전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480주년을 맞아 음력으로 9월 29일이었던 1926년 11월 4일에 조선어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로 각야날을 지정하였는데요. 훈민정음이 며칠에 반포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세종실록에 훈민정음이 9월에 반포되었다는 기록과 당시 음력을 사용하던 것을 고려하여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각야날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해 1927년에는 한글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각야날에서 한글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32년에는 양력이 확산되어 9월 29일을 양력으로 변환한 10월 29일에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게 퍼지던 한글날은 일제강점기에 억압당하며 1937년부터 1944년까지 잠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잃기 직전 1940년 7월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문학자 김태준의 제자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훈민정음과 달리 조금 낯선 해례본은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로 한글을 만든 이유, 사용법을 세종대왕이 간략히 적은 글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의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해설서입니다. 이러한 해례본의 발견은 한글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바로 해례본 서문에 기록된 반포일이 9월 상한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한, 즉 오늘날의 상수는 달의 1일부터 10일을 나타내는 말로 한글이 반포된 날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해례본을 근거로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바꾼 10월 9일부터 한글날 기념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인 1949년에는 한글날이 국경일, 즉 공휴일로 지정되며 다시 한글날이 민중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990년 노동자의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에 장애를 불러온다며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인데요. 즉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닌 저축의 날, 납세자의 날과 같은 지위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학술단체를 중심으로 대중은 한글날을 다시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2005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국경일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자리 잡은 한글날이 가깝지만 먼 나라 북한과 같은 날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북한의 한글날은 1월 15일 조선글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훈민정음 반포일인 9월 상한을 기준으로 10월 9일인 대한민국 한글날과 달리 북한에서는 세종실록에 기록된 훈민정음 창제일인 12월 3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월 15일을 조선글날이라 부르며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자랑스러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기까지 우리에게 말은 있었으나 그것을 적을 글자는 없었답니다. 글자가 없으면 지식의 축적,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를 빌어다가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한글날을 맞아 위대한 한글을 만들고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